주식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이 내렸어. 맞습니다. 어떡해. 근데 큰 충격적인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사실 음. 뭐 다들 약간의 각오는 있었지 않을까. 뭐 이 정도면 무난합니다. 근데 다른 증시들 대비해서 음, 어제 오늘 코스피가 음. 덜 빠진 건 사실인 것 같아. 일본이 더 빠졌나? 일본이 좀 크게 빠졌고 미증시보다는 음. 일본 증시, 유럽 증시가 좀 크게 하락을 그래? 했었지. 일본이 그 팬데믹이 좀 더 음. 심해지고 있나 봐. 요즘에 좀 많이 심한 것 같아. 일본, 오사카 쪽에서 뭐 긴급 사태 이런 거 낼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 도쿄 들어오지 마세요라고도 했고, 아 진짜? 인도도 문제가 크잖아. 맞아. 그리고 유럽에선 독일도 문제인가 봐. 아니 이게 오래돼서 잠깐 무뎌져서 그렇지 아직까지 코로나가 진짜 심하긴 하고 우리도 계속 뭐 5, 600명 계속 그 정도 음, 나오고 있으니까 좀 우려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동안 시장이 많이 올랐으니까 음, 약간 피로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근데 그래도 어쨌든 이게 예고된 상승 아니 하락이라고 해도 음. 당하는 사람은 좀 기분이 좋진 않잖아. 근데 이런 장이 항상 음, 또 올 것이고, 그치? 우리는 얼마 전에도 경험을 했고, 맞아. 그러니까 이제 하락장에 대비하는 노하우를 이제 습득을 하고 만들어야지.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음, 파란 불을 켤 때, 증시가 파란 불을 켤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나 자세 이런 걸 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음, 그리고 뭐 다들 그렇긴 하더라고. 이 조정이 뭐 추세 하락은 아닐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음, 그렇게 이 시장의 지금 하락에 대한 대처 방법 얘기 좀 해주고 음.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시장이 파란 불을 켤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흔들리지 않고 손실 안 내고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 음, 음, 일단 주식 투자는 대부분의 이제 투자 운용이 음,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 그래서 굉장히 심리가 좌지우지 된단 말이야. 음, 근데 이제 주식 투자를 오래 하는 사람들의 격언을 보게 되면은 음, 기계적인 생각으로 기계적인 운용으로 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 오히려 막 음, 감정을 싣지 않고 음, 그냥 정말 원리 원칙대로만. 음. 그래서 보통의 이제 하락장에 대한 깊이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은 어, 상승장의 분위기와 음, 하락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일단은 하락이라고 생각했을 때 기계적인 매매에 뭐겠어? 내가 정해놓은 음, 손절이라든지 그치. 내가 정해놓은 지지대에 대한 음, 를 칼같이 대응을 해야겠지. 근데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데. 어렵지. 나도 어려워. 이제 사실은 만약에 나는 사실은 지수에 대한 판단도 하지만 음, 기업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타이밍을 좀 더 중요하게 보거든. 음, 그래서 나는 특별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음, 이제부터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는 주린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 모르겠다라면은 음.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돼. 여기서 내가 혼자 괜히 판단해서 음. 아 여기서 조금만 더 버티면 다시 올라올 거야 라는 생각을 음. 없애고 맞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 음,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어려운 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손절인데, 음,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은 매도가 어려운 거야. 음, 수익이 났을 때 맞아, 차익 실현도 어렵고, 맞아, 손실이 진행됐을 때 잘라내는 게 어렵거든. 맞아. 그래서 이제 잘라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곤경에 이제 곤경에 처음에 처하는 상황이 뭐냐면은 어, 꼭 음. 이만큼 산 거는 잘 많이 올라 맞아 움직이는데 맞아 정찰병 이렇게 이만큼 산 거는 꼭 물려. 아닌가 맞아. 왜 내가 많이 산 것만 떨어질까? 이런 이거 생각이 들거든. 진짜 되게 의문이야. 이거 정말 음. 세기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얘기인데 누군가 내 계좌를 보고 있는 느낌. 맞아. 야, 너가 조금 내가 샀으니까 이걸 올려야지. 내가 많이 산 걸 어떻게 알았지? 응, 근데 차라리 왜 조금 산 건 올라가지? 그치. 이런 생각인데 음, 이유가 있어.
왜야? 왜냐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음. 대부분 내가 사는 시점을 가격이 왜 사겠어? 여기보다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사는 이유는 지금이 싸 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치. 근데 만약에 이제 조금 배운 사람들은 나는 바닥에서 살 거야. 그러면 그 바닥에 샀다는 거는 샀어. 바닥이라 보이고 샀어. 쌍바닥에 샀어. 다중바닥에 샀어. 박스권 하단에 샀어. 나는 일단 싸게 샀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내려오게 되잖아? 난 이미 싸게 샀는데 더 싼 자리가 보이게 되니까 이거 너무 싼데? 이 물타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치. 추가 매수 하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추가 매수 물타기 하는 시점이 빠른 거야. 그러니까 바닥에서 산 줄 알았지만 바닥이 아니었던 거구나. 나는 바닥에 샀고 내가 마이너스 되는 거를 빨리 탈피하고 싶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물타기 하지. 생각보다 물타기 하는 시점, 생각보다 추가 매수하는 시점이 너무 빠른 거지. 근데 우리는 이미 알잖아. 내가 바닥에 샀다라는 거는 쌍바닥이었고 내가 바닥에 샀다는 거는 박스권 하단이라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내가 샀던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은 쌍바닥이 깨진 거고 그치? 쌍바닥이 아닌 거고 그럼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다. 추세가 바뀐 것에 대한 거지. 근데 인정을 못하는 거구나. 사람들은 이제 기대 심리가 있지. 이 박스권인데 지금 3개월 동안 내내 여기서 반등했는데. 그치. 그럼 잠깐 조정받고 다시 올라오겠지. 물론 이제 시장에 대한 기대가? 환경 때문에 일시적인 하락이 나와서 다시 한번 물량을 버리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이건 이제 물량을 털고 간다는 표현도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이 내 눈 시야와 경험이 없다라면은 기계적으로 해야 돼. 내가 샀던 자리를 저점이라 봤는데 깨진다? 정리. 내가 봤던 박스권이 깨진다? 박스권 이탈. 이렇게 대응해야 돼. 이게 좀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는 이제 다시 올라올 거야. 이건 세일 기간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사는 건데 사실 추세 하락이고 이게 추세 이탈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구나. 근데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주식을 배우기 시작하면은 이평선을 많이 볼 것이고 전 저점을 많이 볼 거야. 그리고 전 고점을 많이 보게 돼. 개인 투자자들은 털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전 고점에서 다 털려. 근데 항상 종목은 잘 날아가는 종목들은 신고가 전 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 나면서 정말 몸이 가벼워져. 왜? 계속 뭔가 따라오는 개인들의 물량이 떨어져 나가는 시점이 전고점 위치거든. 근데 이거는 이제 수익 날 때는 뭐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이만큼이라도 수익은 수익이니까 언제든지 땡큐인데 근데 문제는 전 저점에 대한 대응이 개인들이 힘들어. 그리고 또 특히나 이평선 매매하시는 분들 정말 기계적으로 하셔야 돼. 그래. 왜냐면은 이평선에 대한 지지를 보고 들어왔는데 깨지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해. 세력의 눈속임이라는 게 있어. 이평선 남들이 모두 다 추세를 정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거지. 일부러 이탈시키기도 하고 일부러 물량을 손바뀜을 바꾸기도 해. 근데 이걸 설명하기는 좀 너무 어렵고 차트 좀 보여주면서 해야 되고 근데 이제 하락장 또 이제 좀 빠지는 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매도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 손절 라인 확실히 정해놨으면이 원리 원칙대로 그거를 수정을 웬만하면 하지 않고 가져가는 거. 근데 어렵다? 당연히 어렵지. 왜냐면은 내가 손절을 하면 손실 확정이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내가 좀 더 버티면 이게 다시 원점이라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가 돼버리는 거고 물려서 더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못 사서 더 물리는 거고 약간 이런 식이니까. 나도 물려? 아니 뭐 사람 전문가는 사람입니다. 나도 그럼요, 물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최대한 기계적인 매매를 하려고 해야지. 제일 당연한 건데 좀 어려운데 이거를 그럼 조금 더 원리 원칙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있어? 이게 또 사실 공부의 양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업을 샀는지를 알고 가는 게 중요해. 그치. 이게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게
저평가 하잖아. 만약에 모든 종목들이 움직이고 반대로 모든 종목들이 빠지는 시장, 이런 거는 이 기준평가가 아니거든. 시장의 좌지우지 되는 거기 때문에. 맞아. 근데 내가 어떤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사고 있는지를 봐야 돼. 그리고 내가 종목에 대해서 얼마만큼 준비했는가. 그러면 이거는 기간에 대한 하루 이틀에 대한 혹은 짧은 뭐 기간에 대해서 휘둘리면 안 되는 거지. 오히려 이제 조정 시 오히려 더 매집을 한다든가 그런 전략을 해야지. 그러니까 기업을 모르고 대부분 이제 좀 배우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차트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치. 거기서 사실 얻어지는 수익은 제한적. 그럼 만약에 손절에 대한 추세 반복. 이탈을 한다고 해도 기업에 대한 모멘텀이 있거나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굳이 그때 칼같이 손절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개인들은 어렵겠지만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실적이 좋은 기업과 성장하는 기업은 주가는 오르게 돼 있어. 그리고 증시의 환경도 경기가 좋아지면, 경기가 회복되고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경제 상황이 좋기 때문에 증시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걸 내가 고르는 게 너무 어렵다. 어렵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종목을 선택할 때 나는 이걸 어떤 기간에 접근할 건지, 나는 이걸 어떤 가격대에서 이제 매매를 할 것인지 정해야지. 특히나 목표가는 당장 목표가라는 거를 꼭 지킬 필요는 없어. 왜냐면은 항상 고평가라는 게 나오는 거는 추가적인 탄력, 슈팅이 나오는 구간이거든. 근데 목표가는 정하지 않더라도 손절가는 정해야 돼. 이거는 시장에 대한 환경이든 종목에 대한 뭐랄까 지지대, 저항대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치. 이게 하락하면 매도 후 재매수를 하더라도 빠르게 손절을 하는 게 그걸 잘 지키는 게 최소한의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고, 나중에 이제 그걸로 다시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제일 당연하지만 어려운 것들. 이건 나도 평생 공부하는 거야. 평생 계속 되새김질하고 평생 계속 뭔가 기준을 정하려고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이걸 못 지켰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고, 맞아. 연습의 과정이고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가 계속 암기를 하고 있어야지. 손절이 중요하다. 손절이 중요하다. 나 짧게 하나만 더 물어보면은 지금 이제 코스피가 3,200을 이탈했잖아. 어제야 종가 기준 최고치를 달성하고 그러자마자 딱 맞고 떨어지는 느낌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코스닥도 1,030은 이탈을 했지만 1,020은 지지를 했던 것 같아, 내가 기억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다들 그래도 잠깐의 조정, 불안해할 필요 없는 뭐 그런 시장이라고는 하는데 저가에서 들어가도 되는 기간인지 아니면 조금 더 조정받을 거니까 좀 더 참아야 되는지 이 정도만 좀 얘기해 줄 것 같아. 여기서 방법이 있어. 이럴 때 필요한 전략이 있어. 뭡니까? 분할 매수. 아, 그렇군요. 조정에 대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고 조정에 대한 환경이 이미 미증시에도 보여줬잖아. 그러면은 우리 증시도 분명히 조정에 대한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거야. 하락에 대한 악재가 아니라 조정에 대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떨어졌을 때 더 살 수 있는 기회. 세일 기간.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제 분할 매수로 해서 물량을 모아간다 생각해야지. 이게 전략이야. 분할 매수로. 그러니까 사고 싶었던 게 있으면은 왜 자라에서도 1차 세일할 때는 30%, 2차 세일할 때는 70%, 요처럼 라스트 세일, 3차 세일할 때 90% 하는 것처럼 이제 30% 할 때 다 사버리면은 더 싸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약간 분할로 1차 세일 조금 쟁이고 2차 세일 때 조금 쟁이고 약간 이런 느낌인가? 우리가 이제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은 내가 결정해야 되는 손절 시간과 내가 결정해야 되는 손절폭, 손절 가격이 좀 더 벌 수 있어.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지금은 전략은 분할 매수. 그치. 지금 뭐 일부 나눠서 샀다가 걔가 올라가면은 뭐 샀으니까 다행인 거고 더 떨어지면은 더 살 수 있으니까 단가 낮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사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사야 되는 종목군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환경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조정이 나오고 있다. 분할 매수. 그럼 지금의 조정이 조금 더 깊어질지 음. 아니면 여기서 그냥 횡보할지 아니면 바로 내일 반등할지는 봐야 되는 거잖아. 오늘 근데 수급 되게 안 좋던데. 선물 매도가 컸더라. 그리고 외국인 기관 다 1조 넘게 팔았고. 그 이게 그냥 하루만 팔고 말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많이 하더라고. 특히 오빠 말한 것처럼 선물 매도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럴 때 종목 부위는 아직까지는 살아있다고 보여주거든. 그러면은 그동안에 시장을 주도했던 시장에 움직였던 지수 관련 종목들은 당연히 더뎌. 지지부진. 뭐 한동안 갔던 철강, 뭐 해운, 조선, 종목 경기 순환 종목들이 올라졌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를 잠깐 쉬고 이제 새로운 재료에 관심이 갈 수가 있어. 근데 본격적인 하락장이라면은 그냥 최대한 현금 마련하는 게 맞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고 대부분 생각하잖아. 그러면 이제 대체 투자는 어디서 갈까? 그치. 어딜까? 나는 지금 내일부터 있을 내일이 22일이지? 내일부터 있을 기후 정상회의가 있어. 이틀 동안 하는데 뻔하잖아. 탄소 중립 나올 거고 신재생 에너지 투자 나올 거고 그리고 수소액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수소 관련주, 뭐 친환경 관련주. 그런 것 종목 보면 좋지. 그렇군요. 네. 얘네 요즘 잘 안 간다? 최근에 크게 안 갔어. 그럼 이제 오를 때 됐네. 요즘 진짜 안 오르는 애들만 골라서 올르더라고. 너 안 올랐니? 이번에 올라와. 약간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막 어제는 어제 뭐가 좋았지? 오늘은 건자재 좋고.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 조금 움직이긴 했다. 약간 하루 걸려서 하루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시소타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이다 보니까 오늘은 막 페인트, 종이 목재, 건자재 이런 거 좋더라고 오늘. 정치 테마주. 노르 페인트 그 정치 때문에 움직인 거야? 정치 테마주. 아니 뭐 실전 얘기 나오길래 사실 나는 이제 그저께야 어제야 그저께야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데 흥국화재 오른 것도 정치 테마주. 그러니까 나는 이게 화재라 가지고 실적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황교안 막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 정치 테마주. 요즘은 뭐만 조금 하면 정치 테마주 엮여버려가지고 이거 판단하는 것도 힘들어 시황하는 입장에서. 그래요. 오늘은 두 가지만 기억하면서 끝내볼까요? 원리 원칙을 지키고 손절 라인 확실하게 잡고 손절과 분할 매수. 그치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떨어질 때 저가 매수를 기호로 삼을 때 한 번에 담는 게 아니라 분할로 이만큼 샀다가 들어가는 조정의 기회. 오케이.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기후 관련해서 나오는 것들도 뭐 지켜보자 라는 정도의 약간의 팁. 기후 정상회의. 좋아요. 친환경 관련주 오를 수 있다. 탄소 중립. 수소? 네. 좋아요. 네. 주식 공부였습니다. 하락장 패닉하지 마시고 파이팅.